예, 9월 4일 목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어제 미국장 마감은 1% 상승해서 끝났고 알파벳이 거의 9%나 급등했죠. 자, 오늘 우리나라는 조금 잔잔하게 지수가 박스였는데 오늘 장중에 보시면 중국이 많이 급락했어요. 오른쪽에 중국 상해수 떼어놨는데 얘들이 되게 좋고 이머징 중화권 상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오늘 안 좋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워낙 과열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살짝 규제가 났어. 예, 그런 흔들림의 중국 정시 특징이 좀 보였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장중에 중국 영향을 잠깐 받았지만 여전히 지수는 괜찮았고 개별 종목들 소형주가 좀 돌았어요. 하지만 전체로는 조금 잔잔했던 하루였다. 아주 그런 가운데서 꼭 봐야 될 그 졸트 보고서, 그 수유럽 장기금리도 시장 계획이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가 외국인들 때문에 상당히 괜찮아요. 여전히 추세를 좋으면서 박스 상단 붙을지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하반기 좋게 봤던 바이오 있죠. 바이오들이 계속 종목들이 돌아갑니다. 오늘도 은민용 리스트 종목이 또 막 올랐다가 출렁거리 물론 갇혀 있어요. 아직 확 가지는 못하지만 수급들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조방원 중에 조선주를 하나에서 1차 매수한 게 있습니다. 여전히 조선주가 흐름이 저는 괜찮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종목 수급을 보는데 로봇들은 신고가 부근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것 같은데 오늘 약간 마지막에 조금 들대는 게 좀 보였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 지수가 좀 잔잔한 박스였지만 거기에서 종목들의 어떤 세심한 수급들이나 이런 것들 다 봐드릴게요. 우리 종목들은 전체가 다 상방 추세에 있으면서 이 수급들이 조금만 들어오거나 모멘텀 생기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익절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급하게 보지 마세요. 이제 지수 박스다 보니까 분명히 9월달에 흐름들이 저는 좀 나올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98.1, 10년물 장기금리는 4.20, 유가는 63.6불인데 어제 살짝 다 올랐잖아요. 오늘 살짝 다 빠졌어요. 어제처럼 다시 원상복귀 됐다 보시면 되고, 자, 졸트 보고서를 제가 매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볼 건 뭐냐면 구직 대비 구인 비율. 예전에 정말 좋았을 때 코로나 직후에서는 구직이 한 명 있으면 일자리가 두 개였어요. 일자리가 정말 널널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상화되면서 좀 빠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제가 고용과 소비가, 미국의 고용이 진짜 중요한 게 소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사전적인 지표라서 그러는데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1까지 떨어져 버렸어. 이제는 오히려 구직 대비율이 좀 타이트하게 일이 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확 빠지거나 더 되면은 고용 이슈가 좀 더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지만 연착륙 때는 한번 보시고요. 자, 근데 지금 계속 얘기 드렸던 트럼프와 연준이 계속 고용을 보고 있잖아요. 걱정도 하고 좀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고용이든 구인이든 둘 다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거기서 약간 이상한 면도 있다 그랬는데, 자, 6월달 수치 졸트 보고서도 수치가 수정됐습니다. 자, 해고 건수도 좀 많이 늘었고 구인 건수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좀 안 좋아졌는데, 자, 원인은 정부 고용이 사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든 연방정부 쪽이든 꾸준하게 이제 고용을 할 수 있는 스테디한 수요잖아요. 근데 이게 이민자도 많이 잘랐고 정부 고용에서 도주든 뭐 하다 보니까 꾸준히 빠져요.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게 그런 부분이 있고, 자,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물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눈치를 보겠지. 물가 오르는 게 살짝 있다 보니까 쉽게 고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연착륙 때는 고용 중에서 금리나 9월달 확률이 97%까지 올랐어요. 어쨌든 90이든 80이든 25bp 금리 난다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물론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10월달에 금리 난 확률은 딱 반반이에요. 사실 반반은 확률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9월달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또 경기와 지표를 챙기면서 또 가야 되는 그런 미국입니다. 자, 세부 내용 보면 이제 고용이 꾸준히 빠지게 되면 여전히 뭐 소비가 괜찮다 해도 빈익비 부익부가 되게 심해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자본 소유도 워낙 크다 보니까 정시도 보고 이 부자들 쪽으로 여전히 쏠려 있는, 투자든 소비든 이쪽에 많이 쏠려 있는 그런 경제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론 관리를 계속 해야 되겠죠, 트럼프가. 어제 제가 2025년에 유럽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세유럽들, 프랑스도 그렇지만 영국, 독일이 30년물 장기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다. 20년, 30년 안에 고가를 치고 있다 했는데, 어제 그 영국의 영란은행입니다. 영국의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가 한 말이 있어요. 이분이 한 말이 딱 나오는 게, 자, 지금 너네들 뭐 30년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그 사실 뭐 제가 성장이나 물가도 보지만 정부가 지금 계속 채권을 찍어서 재정 정책을 쓰고 있어요. 돈으로 계속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단기금리 낮추는 것도 있지만 자꾸 정부 부채가 늘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공이 그렇다. 어떻게 해도 우리는 경기나 정부 부채를 가지고 살려야 되지 않겠니? 너무 장기금리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일단 어느 정도 좀 우려를 불식을 시켰고요. 자, 짧게 봤을 때 장단기 금리의 차이도 보지만 금리 인하에서 단기 금리 떨어지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자꾸 채권 발행해서 장기 금리 잘 안 빠지는 거는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하고 뒤에서는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 정부의 부채를 부담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 같이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단에서 볼 때는 각자 도생이지. 같은 흐름이라 하면 그래도 부채 부담을 적고 부채 관리 잘하는, 그 다음에 또 경기 부양을 잘하는 쪽에서 강강약약입니다. 이전이 강하고 강한 국가, 강한 섹터 이쪽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면서 금융 시스템은 여러 가지 보안 섹터가 있기 때문에 잘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유럽 이슈를 좀 정리할게요. 제가 사실 이코노미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편하게 투자단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결론을 좀 내볼게요. 매일매일 챙겨드립니다. 자, 나스닥은 1% 올랐는데 여전히 박스로 보는 이유가 알파벳이 크롬을 매각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알파벳이 크롬 이슈 때문에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뭐 호재내면 이렇게 반등을 주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딴 것들 출렁거릴 때 또 하반기에 신제품 나오는 애플도 좋고 알파벳 신고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스닥이 쉽게 안 빠지는 순환매는 되겠지만 여전히 그 사이에서 저는 박스 정도로 보는 겁니다. 수급 자체가 좀 팍팍 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봐주시고, 저 어제 테슬라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저 로봇 얘기 드려야 되니까 테슬라 옵티머스로 제가 좀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옵티머스 신모델을 어제 공개했어요. 보니까 내용도 조금 더 수려해지고 되게 손이 보세요. 그 사람이죠. 그 로봇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손기능입니다. 액추에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라든지 흐름 자체가 이제 하면서 로봇의 모멘트를 좀 키울 수 있다. 어쨌든 테슬라는 계속 로봇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전체로 봤을 때 8월 9월 달에 박스 미장에서 새롭게 나온 게 있느냐? 유럽 이슈가 크게 불거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여전히 AI 버블이냐 아니면 경기 문제냐 이런 부분인데, 불법 관세에 대한 걱정과 알리바바 새칩, 유럽 이슈는 과정 관리하고 있으니까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나올 이슈는 뭐 있죠? 지금 4일 5분에 보면 브로드컴 AI에 대한 흐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3전도 봐야 되고 5일 날은 넘판 페일로 가면서 뭐 출렁거려도 여전히 큰 흐름상 추세는 박스 정도 보시는 게 맞다 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렇게 이겨가면서 지수는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보다 보니까 팍팍 쏘지는 못해. 아주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박스 내에서 등락이 있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또 강한 거를 잘 골라보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급들 티가 다 나니까요.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미국은요. 자, 오늘 밤에 나오는 거는 또 ADP 민간 고용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레 나올 고용 보고서 되게 중요하겠죠. 자, 브로드컴 실적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중국만 하락했어요. 아까 규제에 대한 얘기 때문에 출렁거렸지 추세적인 문제는 아니고 한국, 일본, 대만은 오늘 다 상승하면서 아시아가 끝났죠. 자, 금융 가격은 신고가 난 게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는 안전자산이다, 안 좋기 때문에 딴 게 떨어질 수 있어서 안전자산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국가든 기업이든 계속 금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올해 들었어도 제가 멀티 복잡하다, 되게 막 어렵다, 뭐 워렌 버핏 같은 분은 계속 안 사고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금이 사실은 계속 신고가 내면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전체 글로벌 자산 중에서 금으로 돈이 좀 간다는 거지, 이게 안전자산이니까 위험자산 안 좋다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것도 저는 안 좋게 저는 보는 거죠. 일단 금 가격은 3,600불 닿았습니다. 그 2023년에 있죠. 23년에 초부터 엔비디아 50불부터 AI 좋았던 그런 시절인데 요때 보면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뭐 2배 같으면 뭐 딴 주식에 비해서 들어오다 볼 수 있지만 아주 큰, 나름대로 가장 큰 귀금속에 대한 대표 자산이 이렇게 새롭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11만 1,000불이고요. 오늘 비미고 볼 거는 중국이죠. 제가 이제 중국 상해를 떼어놨는데, 자, 중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사이클 얘기 드렸어요. 2006년, 2005년, 6년, 그다음 2015년에 이제 후황통로 땡겼는데, 물론 지금 경기 부양, 정시 부양 시켜서 내수를 살려야 돼. 근데 이분들이, 중국 분들이 이미 세 번째 10년을 겪어보니까 과거에 급등을 막 간다 좋기는 좋지만 떨어지면 후유증이 말도 못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올라가서 경기는 부양시켜야겠지만 단기로 급등하든지 근래 들어서 왜 신용도 많이 과했다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금도 살짝 상향시키고 오늘은 공매도를 조금 규제했던 거를 완화를 하면서 공매도를 더 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런 정부 정책, 계획경제 정시다 보니까 이런 정책 나올 때마다 출렁거리고 있죠. 제가 끊은 게 뭐냐면 이게 2021년 고가입니다. 이 고가를 4년, 5년만 돌파했는 거고 출렁거리더라도 저는 꾸준하게 상방 갈 거라 보죠. 어제 말씀드렸던 EM 중화권 내에서 8월 달에 신고가 나는 중국, 홍콩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꾸준하게 주면서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건 스탠스 이런 보고서 나왔더라고요. 자, 중국 부동산이 드디어 살아난다. 2021년, 22년에 뭐죠? 흥다든 뭐 난리 난다, 중국 망한다 했을 때 부동산이 말도 아니었는데 살아나지 못해요.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중국 부동산 때문에 소비가 팍팍 못 쓴다 말씀드렸지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연착륙 때서 더 안 빠지게 되면 이미 반에 반토막 났거든요. 수십 년 잘 가다가 이 부분이 그렇게 좀 바닥에 받쳐지면 나오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내수 부양 돈을 좀 쓸 수 있겠죠. 저축 많이 하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부동산이 연착륙 된다는 거는 큰 흐름상 여전히 중국한테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쪽에 나쁘진 않아요. 자, EM 중화권 시장에서 흐름들을 우리나라까지 같이 보고 있다. 자, 대만도 오늘 0.8%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나라 넘어와서 한번 큰 흐름 보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제 종목 섹터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잔잔하긴 했어요. 잔잔하긴 했는데 이 박스 한번 볼까요? 지금 박스가 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시장에서 다 보고 있겠죠. 지금 올라가면 떨어졌다고 이번에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3,150에서 올라가면 3,200 갔다가 살짝 빠졌거든요. 중국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면 3,250이야. 더 올라가면 3,300 되는데 이거를 돌파를 못 줬다 했죠. 실적 되게 좋든지 정책이 확실히 나오든지 지금 보고 있는 대외 미국이나 중국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풀려야 되잖아요. 그 박스 위에 가더라도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이 돌아도 팍팍 붙이고 신고가하고 막 따라 붙어요.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그런 식으로 좀 종목이 등락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슈팅 막 쏘는 것보다 이런 흐름들은 적었다. 하지만 크게 보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반도체 코스피와 이 바이오 쪽 흐름이 좋기 때문에 두 기둥을 잡고 보셔야 돼요. 오늘은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려서 뒤에 보고서도 말씀드릴게요. 바이오는 분명히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 꾸준히 드렸고 민용 리스트에 있는 종목이 오늘 또 많이 한 2개 정도 쳤습니다. 자, 소형주가 좀 올라요. 근데 소형주가 1,000억, 2,000억 시종짜리는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저는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왜? 변동이 너무 심하고 페이크가 많습니다. 우리 쪽은 아니고 항상 제가 말하는 거래 파워 큰 것 쪽으로 가야지만 크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는 바이오 섹터와 조선 섹터의 그런 종목들이 꾸준히 보여요. 우리 종목들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요. 자, 순환매가 지금 돌면서 박스 내에서 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것도 있지만 바이오 쪽 확장되는 흐름, 그 다음에 코스닥 내에서 엔터나 로봇이나 한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잘 받치고 등락이 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슈팅이나 돈이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되게 조선주도 좀 기대하고 있죠. 오늘 코스피는 막판에 3,200 끝났네요. 3,200으로 끝났고 조금 땡겨서 코스닥이 더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805포인트 정도. 오늘 코스닥이 좀 더 올랐던 그런 날이었어요. 자, 근데 외국인 보시면 오늘도 그렇고 어제는 선물을 되게 많이 샀다 했잖아요. 오늘 근데 선물 좀 팔았는데 어쨌든 지금 현물 쪽, 주식 쪽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좋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을 좀 더 사면서 코스닥을 더 올렸던 흐름들을 만들어줬고 그 바이오가 좀 많았겠죠. 아까 말했던 EM 중화권의 영향을 좀 받았지만 다음 주 쿼터로 미칭대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제가 볼 때 포지션이 아직 양호하거든. 확 빼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가두리 넣어놓고 흐름들 만들 것 같습니다. 오늘 막판에 이 선물들을 어제 올렸던 거를 좀 뺐단 말이야. 코스피에서 뺐다는 얘기는 올라가면 3,200부터는 항상 얘들이 조금 팔고 안 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스권 상단을 좀 경계하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제다금 시용장고 역대급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한국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조금 사면 따라 사고 팔면 같이 따라 팔고 똑같은데 우리나라 어쩔 수 없어요. 내부 수급이 뭐 받치는 게 없어요. 외국인들이 만들어 가는데 삼전 여전히 7만원대 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괜찮고요. 하이닉스가 올라갔냐면 조금 밀리긴 했어요. 일단 지지선을 25만원 끊어놓고 있는데 지수별로 보겠지만 오늘 UBS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UBS 레포트가 삼전은 그냥 75,000원 부르고 하이닉스를 39만원으로 TP를 올렸어요. 물론 이건 참고로 보는 거지만 내용을 제가 보아하니
HBM 쪽으로 계속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HBM은 엔비디아 향해서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약간 박스 내지 보지 HBM 성장은 되고 돈 버는 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삼전이 바닥에서 모든 섹터가 안 좋고 바닥에서 턴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수급과 모멘텀으로 삼전, 우리나라 특징을 말씀드려서 삼전을 계속 대장이다 말씀드리는 거고, 뭐 저는 사이클상 충분히 맞다고 봐요. 하반기 변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내일 미국의 브로드컴 실적을 보면서 브로드컴도 지금 전망은 나쁘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하이닉스 괜찮았고 삼전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음 볼 거는 바이오죠. 바이오는 제가 은민용 애널리스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암만 개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바이오는 수급이나 투심이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큰 돈이 들어오면서 수급을 만들어 갑니다. 항상 그렇게 패턴을 몇 년마다 만들었기 때문에 은민용 애널리스트는 제가 종목을 리스트 다 뽑아놓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오늘 퓨처캠이나 한올바이오파마도 훅훅 올랐을 거예요. 아침에 떴는데 문제는 박스 부딪히니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출렁출렁 거리고 단타를 쳤습니다. 종목에 돈이 좀 들어오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한국바이오는 여전히 수급이다. 은민용의 시간 9월달 10월달 긍정적이다. 자, 로보테마는 저희 갖고 있는 로보티즈 오픈 시켜드렸으니까 신고가 내에서 언제든지 돈이 들어오셔서 충분히 기다리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제가 이제 오픈 시켜드렸으니까 매일매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잘 홀딩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갖고 있는 원기옥도 종목이 있어요. 막판에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묵직하게 예전처럼 막 우리 따블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가. 화장품들은 오늘 조용히 했는데 요 내용을 제가 어제 그 애널 그 보고서 나온 게 있으니까 우리 APR 포함해서 부대장까지는 파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찌라시 나온 거 있더라고 못 봤는데 사실 무근이라 회사 말했기 때문에 여전히 20만원 잘 받치고 반등을 줬죠. APR은. 자, 엔터는 제가 조용하지만 가장 필수적으로 꼭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 자, 조선 섹터는 왜 그러냐면 조방원이 지금 오래됐고 꾸준하게 갔던 주도 섹터였어요. 조방원 중에서 시장 내에서 제가 찾아볼 때 유일하게 자꾸 신고가들이 나오고 돈이 몰리는 게 보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묵직하고 흐름들이 괜찮은 우리 조선주 하나 뽑아서 1차 매수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죠? 오늘 정보 정책 별로 없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요번에 사실 구독자가 좀 많이 들어왔을 때가 제목을 로보티즈 슈팅할 때 그때 좀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픈해서 말씀도 드리지만 매일매일 제 수급 체크하고 이 슈팅 수급들 제가 항상 사이클을 만들어서 크게 먹기 때문에 파트 2까지 보시면 매일매일 관리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파트 2 넘어가겠습니다.